반갑습니다. 제 채널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DB보다의 보다입니다. 20년 쬐끔 안되게 DB 일을 하면서 겪었던 노하우와 눈물겨운 삽질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어서 이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이 되시길 바라며 DB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2022년 현재 IT 시장은 그야말로 꽃밭이라 보셔도 될 정도로 아주 좋아요. 기업의 IT를 꽃이라고 한다면 꿀벌은 개발자분들이고 그 꿀벌이 모아주는 꿀통을 DB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조금 편하실 거예요. DB는 꿀통의 꿀처럼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기업의 중요한 부분이 IT로 바뀌면서 더 많은 개발자분들을 필요하게 되었고 덕분에 DB 관련 업종 종사자가 많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현재 DB 관련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 보다 많은 DB의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고 DB 관련 직종에 일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DB는 어떤 일을 하고 DB 관련 업무는 또 어떤 것이 있고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B가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B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데이터가 저장되는 장소입니다. IT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DB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이용한 활용 가치는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DB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여러 형태이고 종류도 다양하지만 이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개만 간추려 봤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거나 회사에 출근을 할 때 버스, 지하철을 타면 카드를 사용하고 이때 버스, 지하철, 카드사, 결제사 등 DB에 저장되게 됩니다. 편의점에 들려서 간단하게 아침 먹을거리를 사고 카페에 친구나 동료와 커피를 한잔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서 사고 싶은 물건을 결제하거나 친구들과 메시지를 보내도 모두 DB에 저장됩니다. 엄마 몰래 혹은 마누라님 몰래 삥땅친 돈으로 긁은 플레이스테이션 5나 애플 신제품도 DB에 저장되고 술집에서 야근하며 친구들과 술 먹고 카드로 긁은 것도 DB에 저장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루 동안 수십 번에서 수백 번에 걸쳐 여러 DB에 접속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대형 사이트의 경우 하루의 데이터가 수십만 건에서 수백만 건까지 저장되고 처리되게 됩니다. 특히 카드사나 플랫폼을 이용한 메시지 전송처럼 사용량이 많으면 DB는 엄청 중요하고 저장되는 용량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됩니다. 이런 대형 DB가 느려져서 성능이 안 나오면 DB 담당자는 옆으로 회사에 처음 보는 어르신들을 전부 만나실 수 있어요. 아름다운 내 연봉과 인센티브가 변화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DB 관리가 꽤나 많이 엄청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DBMS 종류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DBMS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이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라 이해하시면 쉬울 듯 합니다. DBMS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중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 RDB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RDBMS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대표적으로 오라클사에서 개발한 오라클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SQL 서버, MS SQL이라 부르기도 하고 미국 형님들은 SQL 서버라 말하기도 해요. IBM에서 개발한 DB2도 있어요. 최근 10년 동안 급부상하고 있는 MySQL, PostgreSQL, MariaDB도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웹사이트를 개발할 때는 PHP는 MySQL, ASP는 SQL 서버, JSP는 오라클 이렇게 많이 사용했지만 요즘에는 PHP에 MySQL 오라클, ASP는 오라클 SQL 서버 이런 식으로 혼합해서 사용하는 기업도 늘고 있어요. 대기업이나 거대 플랫폼 기업의 경우 한 종류의 DB만 사용하지 않고 업무에 따라 여러 종류의 DBM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업의 업무 형태와 용도 그리고 비용에 따른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중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사랑하는 오라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오라클은 2022년 현재까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오라클은 범용성, 안정성, 레퍼런스, 풍부한 지원 인력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다른 DB는 없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오라클 DB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리는 거니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범용성이라면 제조사, 카드사, 은행, 보험, 그리고 지금은 조금 줄긴 했지만 그래도 국내 100대 기업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오라클 DB를 잘 하시면 어디에 취업할 때 이점이 있는지 촉이 빡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라클 DB 관련 직업은 다양하지만 그중 크게 4개의 직업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라클 엔지니어, DBA, SQL 튜너, DA가 있는데 이 중 신입으로 취업을 시작하신다면 대부분 오라클 엔지니어로 시작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오라클 유지보수 업체에 오라클 엔지니어로 취업하시면 중소기업 신입 정도의 연봉이 책정됩니다. 이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경력이 쌓이게 되면 연봉이 정말 급속도로 늘어나는 직업이라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4개의 종류의 직업은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은 없고 DB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분들이에요. 경력과 연차가 쌓이게 되면 어떤 회사에 따라 틀리지만 연봉이 1억 넘는 분들이 꽤 많고 회사 프로젝트에 따라 단기 계약으로 외부 전문가인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연봉이 아닌 월 단위 단가로 받고 고급 엔지니어의 경우 요즘 프로젝트는 많고 인력은 부족하다 보니 월 1000 이상 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DB 업무 경력이 어느 정도는 쌓이셔야 가능합니다. 오라클 엔지니어. 오라클 엔지니어는 기업, 즉 고객사에서 사용하는 오라클의 유지보수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오라클 유지보수 회사가 계약한 기업으로 가셔서 오라클의 문제가 없는지 잘 체크해 주시고 신규 DB를 구성하거나 패치를 하고 DB에 문제가 발생되면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혼자서 쏴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신다면 정말 인생에 몇 없는 좋은 적성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유지보수가 필요한 업체가 여러 지역에 퍼져 있다 보니 돌아다니다 보면 또 짬이 좀 되시면 개인적으로 여유도 생기고 여러모로 할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거기에 확률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고객사 담당자와 뽕짝이 맞으면 재밌게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처음에는 안 해본 걸 하다 보니 버벅거려서 힘들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집에 가서 치킨에 맥주 한잔 마시고 이겨내셔야 합니다. 오라클 엔지니어의 경우 보통 5년 차까지 실력이 급속도로 늘어요. 기업의 업무 스타일에 따라 여러 형태의 DB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다양한 OS에 여러 DB 버전을 만나보고 또 많은 사고도 치게 되거든요. 엄한 디렉토리에 압축 잘못 풀어보기도 하고 디렉토리거나 홀랑 바꾸거나 데이터 파일 삭제해서 DB가 갑자기 다운되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경험을 해보실 수 있어요. 이때 상황에 맞춰 문서를 정말 잘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평생 내가 사용하는 고급 엔지니어로 가는 노하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라클 엔지니어 업무를 보시면 중요한 건 고객사와 커뮤니케이션 잘 하시고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과도 인맥을 잘 쌓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한국 오라클의 전문가 그룹인 오라클 엔지니어로 구성된 오라클 ACS로 이직하거나 오라클 사용하는 기업으로 DBA/JE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오라클을 사용하는 기업은 중소기업도 있지만 국내 기준으로 상위 대기업 대부분이 오라클 DB를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대기업이 오라클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 업무별로 MySQL, 오라클, DB2, 포스트그레SQL 이렇게 여러 개의 DBMS를 같이 사용하는 추세다 보니 오라클 MySQL 이렇게 2기종 간의 DB, 종류가 다른 DB를 말해요. 이렇게 같이 공부하신다면 칼과 방패를 같이 가지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라클 엔지니어의 장점은 짬이 차면 내 시간이 많아진다. 유닉스 프롬프트 텍스트 창에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 잘 모르는 사람이 옆에서 보면 초고수의 아우라가 느껴질 수 있어요. 단점으로는 처음에 어리버리할 때 빨리 해결 능력을 찾지 못한다면 집에서 가까운 치킨집 사장님과 친해져라. DBA는 기업의 중요한 자산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관리자를 의미합니다. DBA 같은 경우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많이 뽑게 되는데요. 경력직이 필요한 이유가 DB를 관리하다 보면 여러 형태의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경험이 풍부하면 원인 파악과 빠른 해결을 할 수 있어서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합니다. DBA는 크게 보면 운영 DBA, 프로젝트 DBA로 나뉘게 됩니다. 운영 DBA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DB 관리를 하는 관리자로 보시면 되고, 프로젝트 DBA는 기업에서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단기간 동안 DB 업무를 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프로젝트 경험을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때 실전 노하우를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DBA 초기에는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락이 발생할 때 이걸 어떻게 분석하고 처리해야 되는지 대량 난감해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벤트 InQTX, InQTM이 있는데 이 중 InQTX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인덱스 컨텐션이 발생하면 회사에서 한정판 판매라든가 이벤트를 할 때 데이터가 집중적으로 쏠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때 OWI와 데이터 분산 처리에 대해 많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거 한번 당하면 그때부터 조동욱 선생님의 주옥 같은 도서 OWI 관련 책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책이 나온 지 좀 오래된 거라 절판되기 전에 꼭 미리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DBA 같은 경우 엔지니어 성향이 강하거나 튜닝, 설계 쪽으로 보시는 두 부류가 있어요. 엔지니어 성향이 강한 쪽은 제조사처럼 수백 대에서 수천 대의 DB를 관리하다 보니 튜닝이나 모델링할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커피 한 잔 때리고 내가 담당하는 DB 이상 없는지 로고 까보고 성능, 용량은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파티션 테이블은 괜찮은지 보기만 해도 하루가 다 갑니다. 또한 카드사처럼 24시간 365일, 이걸 업계에서는 24365라 부르는데 아주 특이한 상황이 아니면 다운이 없어야 하는 이런 DB를 관리하시려면 풍부한 경험과 삽질이 밑바탕 되어야 합니다. 튜닝, 설계 쪽이 강하신 분들은 DB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DB 튜닝, SQL 튜닝, 성능이 잘 나오도록 관점에서 운영을 합니다. DBA의 장점은 짬이 차면 내 시간이 많아진다. DB 전반적인 부분을 모두 살펴볼 수 있다. 단점, 맨날 보는 게 거기서 거기라 실력이 느는 속도가 느려진다. 가능하면 여러 경험을 위해 3에서 5년 주기로 이직해서 RAC 노드가 많은 DB나 엑사데이터 같은 대형 시스템 경험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SQL 튜너, 튜닝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DB의 꽃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정말 재밌거든요. SQL 튜닝은 DB와 대화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SQL의 속도가 느릴 때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는 전문가입니다. 튜닝을 잘 하시려면 SQL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셔야 합니다. SQL은 Structured Query Language를 의미하고 DB와 대화할 때 필수 요소로 매우 중요합니다. 업계에서는 보통 SQL, SQL, Query라고 많이 불립니다. SQL 튜너는 SQL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DB 버전에 따른 옵티마이저의 원리를 이해하고 고급 튜너로 가기 위해서는 업무에 대한 이해도도 중요합니다. DB가 느려지는 경우는 대부분 SQL의 성능 저하가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서버에 CPU가 90% 넘는 상황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때 쿼리를 분석해서 튜닝을 하면 CPU 사용량이 절반 혹은 그 이상으로 내려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정말 짜릿합니다. 튜너는 이 재미로 삽니다. 많은 SQL 튜닝을 하다 보면 SQL에서 그 사람의 슬픈 이야기를 느끼는 단계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모든 SQL이 그런 건 아니지만 레프트 아웃 조인이 많으면 우린 서로 사랑하지만 당신을 믿지 않아, 또는 풀아웃 조인이 많으면
나도 너도 못 믿겠는걸? 이런 많은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인덱스가 없거나 조인하는 컬럼의 데이터 타입이 틀린 부분을 찾기도 하고 SQL에 힌트를 사용하여 최적화하기도 합니다. DB 전체가 변경되는 DB 성능 개선도 중요하지만 DB 전체에 영향을 안 주고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SQL을 개선하면 DB에 대한 리스크가 적어지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고요. SQL 튜너의 장점은 성능 개선에 대한 짜릿함을 느낀다. 그리고 어깨 뿜뿜 가능하고 DB에 몇 안 되는 쾌감을 느끼는 직종 중 하나입니다. 단점? 단가가 비싸다 보니 회사에서 짧게 부르고 요구사항은 겁나 많아요. 쉬운 거는 자기들이 하고 어렵고 희한한 SQL만 기가 막히게 잘 줍니다. 기대치에 부응하려면 죽어라고 튜닝해야 돼요. DA부터는 특정 DBMS에 종속되지 않고 순수하게 데이터 중심의 관점으로 업무를 보시게 됩니다. 이 뜻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 대한 논리, 물리, 설계, 즉 설계도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설계도를 만드는 걸 모델링이라 합니다. 테이블 설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의 업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시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개발자분들도 DA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DA가 연봉이 높은 이유는 슬픈 일이지만 이쪽은 대부분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아요. 경력도 연차도 많다 보니 연봉이 높아지게 됩니다. DA는 국내의 대표적인 DB 전문 컨설팅 회사 앵코와 B2N에 많이 계십니다. DA는 데이터에 대한 설계, 품질, 마이그레이션 업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설계는 모델링, 즉 테이블 설계를 말하는 건데 이건 DBMS 입장보다는 회사의 다양한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하고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 물리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용량 데이터 시스템에서 성능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설계하고 테이블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고 단순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품질은 데이터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최소화하고 고품질의 데이터를 적재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게 됩니다. 마이그레이션은 ADB에서 BDB로 데이터를 넘길 때 이때 사용하는 용어가 데이터 이관입니다. DA 관점에서 마이그레이션은 DB를 통합하거나 이기종 DB,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DB 변경하는 업무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사할 때 가볍게 가려면 집안에 있는 오래된 물건을 버리고 가는 게 효율적이거든요. 이사하는 집이 더 커질 수 있지만 작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건드린 물건은 상황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다시 건드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DB를 살펴보면 30에서 40%는 사용 안 하는 테이블들이라 이걸 정리를 해야 하는데 마이그레이션을 하면 이때 꼭 날 잡고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테이블 삭제는 개발자분과 현업, 현재 업무를 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DA, 이렇게 같이 업무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확인하면서 처리해야 합니다. DA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현업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네모 박스에 그려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업 1팀 방대리, 마케팅팀 2차장, 영업 2팀 김 과장이 현재 사용하는 전산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듣고 그걸 테이블로 설계하는 거죠. DA가 테이블 설계를 잘하면 테이블에 대한 이해도가 좋아지고 성능도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복되는 데이터를 줄여서 스토리지, 데이터 공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튜닝을 하다 보면 설계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튜닝을 100번 하는 것보다 테이블 설계를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거든요. DA의 장점은 돈 많이 받고 회사마다 업무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요. 단점은 DA가 되시면 이제 성격이 갑자기 좋아졌다, 나빠졌다, 슬퍼지는 시기가 옵니다. 이때 우리 모두 사랑으로 감싸줘야 합니다.
오라클 버전에 대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오라클 버전은 여러 개가 존재하지만 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버전은 99, 10G, 11G, 12C, 18C, 19C입니다. 99나 10G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는 DB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DB 상위 버전을 지원하지 않거나 전산 시스템을 변경 안 해도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어서입니다. 그렇다고 고객사 가셔서 DB 버전 올려야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데 이러시면 갑자기 누군가 점프 뛰어서 드롭킥을 날릴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가능하면 버전을 올리는 걸 추천드리지만 기업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어서 쉽지 않아요. 최근 몇 년 동안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버전은 19C라 19C에 대한 공부가 중요해요. 19C는 내부적으로 12.2.0.3으로 불리는데 3 뒤에 하나가 더 있지만 일반적으로 12203으로 많이 불립니다. 12C부터 12201로 시작해서 19C에 이르러 12203으로 고객사가 선호하는 레퍼런스가 많아지고 안정화가 많이 되었고 EOS 기간도 늘다 보니 오라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19C로 신규 프로젝트나 업그레이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베이컨 선생님이 말씀하신 아는 것이 힘이다. DB 익스퍼트, DB 전문가는 누구나 가능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게임하듯이 쭉 오랜 기간 하면 실력이 계속 발전하게 되니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신입 시절에 DB 잘하고 싶어서 그렇게 좋아하는 게임 디아블로2와 잠시 이별했습니다. 무언가 얻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무언가를 과감히 버릴 줄도 아셔야 합니다. 오라클을 시작하고 싶다면 일단 가까운 큰 서점에 들리셔서 오라클 관련 서적을 몇 권 사시길 바랍니다. 오라클 서적 중에 오라클 아키텍처, 특히 메모리에 관련된 SGA, PGA에 대한 그림과 설명이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 걸 보고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이 있는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꼭 자기 돈으로 사야 돈 아까워서 다 했습니다. 진짜예요. 책은 가능하면 최대한 여러 번 보시는 게 좋고 볼 때마다 이해하는 영역이 점점 바뀌게 됩니다. 이 책은 만화책이다 생각하시고 드래곤볼이나 슬램덩크 보듯이 하신다면 또 다른 세상이 보이게 됩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괜찮다고 생각되시면 OCP라고 오라클 자격증이 있는데 이걸 한번 따보시길 바랍니다. OCP 타고 자신감 뿜뿜일 때 오라클 마스터 자격증인 OCM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국내 공인 자격증인 SQLP, DAP를 도전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자격증이 취업의 황금키라 말씀드릴 순 없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 첫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뿅!